안녕하세요. IB Math AA HL 수업을 맡은 임혜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IB AA HL의 시험지에 관련된 또 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방향을 잡을지도 같이 한번 플랜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선생님과 함께 플랜을 짜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지 포맷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시험지는 페이퍼 1, 페이퍼 2, 페이퍼 3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이퍼 3는 옵셔널인 관계로 우리는 페이퍼 1과 페이퍼 2를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자체가 80%가 될 거고요. IA가 20%다 보니까 물론 IA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페이퍼에서 고득점을 받는 게 중요한 시험지가 될 거예요. 먼저 페이퍼 1과 페이퍼 2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요. 섹션 A와 섹션 B로 둘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0분 동안 110점을 맞아야 되는 이제 페이퍼들이 됩니다. 자, 섹션 A와 섹션 B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요. 섹션 A는 short response question으로 여러분들이 가끔 단답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단답형은 결코 아니고요. 마크 스킴에 따라서 자기의 풀이에 따라 점수를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답만 쓰는 건 절대 아니고요. 풀이도 마찬가지로 같이 서술을 해야 되는 시험지가 됩니다. 특히 섹션 B 같은 경우 expanded response quest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길어진 문제에서 short response에서는 1번에 A, B 이런 식으로 점수가 주어졌더라면 섹션 B는 한 문제에 A부터 E까지 해서 굉장히 길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A번 풀고 B번 풀고 연결을 해가면서 풀면서 점수를 받아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A를 틀렸을 때 B에서도 틀릴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좀 집중을 더 열심히 해서 풀어야 되는 게 섹션 B고요. 마찬가지 점수도 조금 더 높습니다. 문제마다 점수들도 좀 더 높기 때문에 집중을 열심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섹션 A와 섹션 B가 다를 때 페이퍼 1과 페이퍼 2는 어떻게 다르냐면 페이퍼 1은 calculator를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요, calculator가 활용이 되는데 이거는 써도 된다라는 의미로 calculator allowed겠지만 사실상 답을 구할 때도 계산기가 없으면 답을 못 구하는 과정들이 종종 있어요.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적분할 때 값을 넣는 이 과정이 손으로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과정들이 나오기도 할 거고 또 TI를 써서 그 공학용 계산기를 써서 그래프도 작성을 해가면서 문제를 봐야 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암산 되게 잘해서 계산기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시던 학생들도 계산기 활용법을 익혀주셔야지만 페이퍼 2가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강의 구성은 페이퍼 1에서 섹션 A는 2강의로 나뉘어져 있을 거고요. 섹션 B는 1강의예요. 페이퍼 2도 마찬가지예요. 섹션 A는 2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섹션 B는 1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세트가 2세트가 주어질 거고요. 총 모의고사가 2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2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우리 이 강의의 수강 대상은 누구냐? IB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모의고사가 2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유형들로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봤으니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모의고사로 풀기 굉장히 좋은 시험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IB 시험을 계획하는 학생들 중 기본 개념이 다져진 학생들이 개념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싶다. 나의 개념을 좀 더 시험지에 맞게 맞춰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강의를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막 텍스트북을 끝냈어요. 텍스트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쭉 했더니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알겠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게 어떻게 실전 문제에 적용이 될까 궁금하신 학생들도 역시나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원들은요. 크게 봤을 때예요. 이게 굉장히 세분화돼야 되는데 크게 봤을 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Numbers and Algebra, Functions, Geometry and Trigonometry, Statistics and Probability, Calculus. 이렇게 가장 크게 봤을 땐
5단원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정확히 세분화해서 모르는 단원들을 잘 표시를 하셔서 그 단원을 보시면 도움이 돼요. 특히나 선생님은 이 단원들이 그 포뮬라 부클렛에 들어가면 공식들이 쭉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들을 보시면서 이 포뮬러는 내가 좀 생소한데?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공부해 보실 것을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How to study.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Print out the given material. 자, 우리에게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그 자료들은 이미 올라와 있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먼저 뽑아주세요. 자, 선생님 뽑으라고 써놓은 이유는 요새 패드에다가 푸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뽑아져 있는 종이로 풀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그 패드가 아니죠. 패드로 풀다 보면 뒤로 가기를 누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크게 보는 기능도 자꾸 쓰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다라는 가정하에 시험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뽑아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반드시 볼 것을 추천을 할게요. 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먼저 풀이를 연필로 하고 펜으로 다시 답을 쓰고 지우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 측정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프린트아웃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try to solve it by yourself before the lecture. 강의를 보기 전에 반드시 혼자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시간을 갖고요. After the lecture, make sure you know where you have missed out. 자, missed out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부분들도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혹시라도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풀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을 꼭 반드시 여기를 다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가 어딘지 확인을 해두셔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print out a new material and try the paper again in time.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서 오답 노트까지 작성이 되신다라면 그 후에는 다시 프린트아웃 다시 뽑아주세요. 새로운 걸로 뽑아주세요. 기왕이면 썼던 거 쓰지 마시고 다시 뽑아주세요. 다시 뽑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시간을 측정을 해가면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딱 맨 위에 써서 몇 시 몇 분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명시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전체 시간을 배분을 잘 해서 쓰는 방법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준비물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포뮬라 부클렛 무조건 필수고요. 포뮬라 부클렛은 내가 공식을 알아서 그 공식을 그냥 써도 돼. 그치만 포뮬라 부클렛은 옆에다 하나 두시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괜히 한두 개 틀리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코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사인 2알파 공식, 더블앵글 공식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공식까지 주어졌고 어디서부터 내가 응용을 하면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포뮬러 부클렛을 반드시 옆에다 두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또한 우리 되게 많아요. 되게 길어요, 페이지가. 여기서도 어디서 찾아서 풀 수 있는지 이것도 포뮬러 부클렛도 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긴 공식집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바로 적용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하나 옆에다 하나 뽑아 놓을 거고요.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이 수업 자료는 꼭 출력을 해서 봐주시고요. TI calculator. TI calculator는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 중에서 수업 시간에 아마 다른 걸 쓰셨을 수도 있어요. TI 말고 다른 브랜드 거를 쓰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가도 되는 시험장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 있는 거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 calculator도 꼭 옆에다가 실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calculator도 뽑아서 옆에다 두고 그걸로 시험지를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오답 노트도 작성을 해가면서 시험 날까지 여러분들이 약간 나의 약간 비밀 노트 같은 개념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정리된 노트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이거는 시험 당일날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답 노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틀린 단원을 확인을 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틀렸어요. 그래서 4점이 이제 깎였어요. 그럼 이제 강의에 나오는 내용을 봤더니 선생님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줄 거예요. 물론 얘네가 포뮬러 부클렛에 다 써있는 자료기는 할 거예요. 그치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어떠한 문제에서 이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강의를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이게 로그의 합이 곱으로 바뀌는 공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많은 로그 공식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면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랑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미리 공부를 했던 텍스트북에서 기왕이면 출제를 해서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에 틀린 내용과 함께 이 문제와 함께 식을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문제들을 거기 풀어보면 아, 내가 이 문제를 여기에다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개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시면서 어떻게 내가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파고들면 다시는 이제 안 틀리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답 노트 작성까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출력을 해주세요. 다시 출력을 하셔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실 거고요. 그렇게 풀어보면 이번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맞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마크 스킴에 있는 어디서 내가 깎였을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가시면 정말 만점이 나오는 시험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가지고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쓸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스케줄링을 한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